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명기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잡지는 수원 예술인들의 활동상을 담은 수원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는 약 1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수원예총 김은동 회장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원 지역 예술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수원예총 김은동 회장. 수원예총 4, 5대 회장 연임으로 수원 예술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그의 환갑이 넘어서도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정치, 경제, 예술을 넘나들었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환갑의 청년, 수원예총 김은동 회장을 만나보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더더욱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원예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좀 주세요. 네. 예, 예총은 그 전문 예술인 단체입니다. 그 약칭으로 수원예총이기 때문에 정식 이름은 수원시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글을 쓰는 문인, 또 화가, 또는 사진작가, 무용인, 음악인, 국악인, 네. 또 연극인, 연예예술인, 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그 전문 예술인들이 모인 수원에서는 예술단체 중에는 가장 역사 오래됐습니다. 한 네. 4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예술단체 마천기역인 그런 네. 조직입니다. 네. 총망라됐고. 예, 그렇죠. 네. 그런 많은 단체들이 모여 있으면 그 활동도 많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주 행사는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이 결합된 종합예술제, 네. 우리가 해피수원 예술제 네. 또는 그 수원예술 축제, 또 화성문화 축전, 저희들이 또 여기 화성 행궁에 토요일마다 상설 공연을 네. 펼칩니다. 이런 그 종합예술제전을 갖고요. 네. 그 다음 저희들은 특히 그 예총 조직은 이런 그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한 그 담론 네.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원예술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질 높은 예술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하는 이런 방향 모색을 위한 그 심포지움 네. 이런 거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엔 저희들이 수원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원에 많은 그 한 1000여 명의 회원 중에서 그들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려고 수원 예술인 백선 이런 책자도 좀 발행해서 그 수원 예술인들의 그 예술 세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많은 활동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우리 수원 예술인 학교가 있네요. 그렇죠. 벌써 7년, 수강생 7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예. 소개 좀 주세요. 오는 28일날 이제 7기가 수료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3개월 과정입니다. 네. 사실 수원의 그 예술 강좌를 전문하는 데는 별로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수원예총에 잘 맡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관계 때문에 한 4, 50명 정도 수강을 해갖고 예술 전반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좌를 합니다. 흔히 수원 시민들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술은 나와는 거리가 멀거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것은 뭐 하늘 높은 곳에 구름 위에 어딘가 고고한 곳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사실 예술이라는 건 그 우리 부딪히는 삶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또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수원예총 부설로 수원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좀 참여를 많이 계속할 겁니다. 네. 한 명이 등록하더라도 네. 제가 예총 회장을 맡고 있는 다음에는 개강을 할 겁니다. 네. 또 훌륭한 강사분들이
예술 전반에 대해서 강의하니까는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님의 의지를 보니까 수원 시민들 행복한 시민들입니다. 예, 우리 뭐 수원이 또 해피 수원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저희들도 예술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5대 회장으로다가 취임을 하셨는데 보니까는 뭐 경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 만장 추대로다가 다시 회장으로다가 취임하셨는데요.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사실 뭐 이것도 뭐 되게 경선을 치르는데 다른 시군도 다 경선합니다. 근데 아마 지난 4년 동안 회원들이 볼 때 좀 미흡한 부분 또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숙제를 해결하고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술인 단체장 여러분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해서 수원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수원의 예술 문화가 뿌리내는데도 제가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책임감과 그 완성도를 위해서 사랑받는 것들도 있겠지만 뭔가 특별한 또 다른 사랑이 회장님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수원의 토박이시죠? 그렇죠. 토종이죠. 예.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그 당시엔 서울대 농대뿐이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길 나오고. 외지를 나가본 적이 그렇죠. 없으시군요. 또 저는 그 직장 생활은 주로 이제 서울서 했습니다. 30여 년. 그러나 이사를 가지 않고 수원서 출퇴근한 아주 진짜 그 토박이 중에 토박입니다만은 그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마 회원들께서 아무래도 예술이라는 게 관심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서 쭉 부대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맥층도 남달리 두껍지 않겠느냐. 그 두터운 가운데에 그 이런 예술 발전에 그래도 힘이 되라 하는 그런 뜻도 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책임감과 그 다음에 완성을 위한 열정,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워낙에 우리 예술인들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합치고 신기일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떠셨나요? 모두 예술인들이 개성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 개성이 강하다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예술이 개성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장점도 되지만은 이게 뭉쳐야 될 때 이제 그런 것이 좀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그 여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참 유명한 스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 내가 중이지만 집을 나오신 그 중들 3명을 내 한 줄로 못 세운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아이 스님 저는 예술하는 사람인데요. 예술하는 사람은 2명도 한 줄로 못 세웁니다. 제가 예총회장이지만 그런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쁜 의미보단도 개성. 그 개성.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하나의 그 단체를 구성할 때는 또 자기를 버리고 또 뭉쳐서 뭐 예술 그러면 예술이 힘입니다. 사실은 힘이라는 게 나홀로 창작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예술 문화 발전에서 힘을 합칠 때는 합치는 그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런 예총엔 어떤 동기로 그렇게 몸을 담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이제 그 이 대학교 재학 중에 시문학지를 통해서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학의 길을 쭉 걸어왔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수원에 있는 그 당시 에트랑제 또는 호반부라 이런 그 동인 활동이 강했습니다. 그때 이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또 수원문인협회에 또 제가 회장직도 맡았었고 그런 연구로 해서 이제 이 예술단체인 예총에 제가 수석부회장을 맡음으로 해서 이게 발을 한 발 한 발 들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수원 예총 회장직을 맡게 됐군요. 네.
그저 예술인들한테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토박이로서 또 예술을 사랑하면서 많은 세월을 걸어오셨는데 예총이 예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참 예술인들이 어렵죠. 특히 전업 작가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술인의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예총 회장하면서 수원 예술발전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회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기금을 내기 시작해 갖고 지금 뭐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끝날 때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것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전업 작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수원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수원 예술에 관심을 갖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묶어서 제가 수원 예술 발전 후원회를 발족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은 전업 작가들에게 큰 도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용기와 희망을 줘서 수원 예술 발전에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미래 계획이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다 우리 예총 수원 예총의 발전 계획 또 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이 임기 동안에 그런 그 예술인의 어떤 그 용기도 주고 창작 의욕도 복돋아 주면서 또는 시민과 이 예술인과 좀 밀접하게 이게 연결짓는 그 고리를 하렵니다. 우리가 뭐 이 감동이라는 코드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감성 코드는 저는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술인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원미술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분위기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하고는 또 이 미술관이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저도 좋습니다. 네. 아, 참. 얼마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그 회장님이 뭐를 수집한다는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예. 어떤 건가요? 예, 제가 그 대한민국의 잡지 찬간호 초토죠. 초토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8,500여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잡지 창간호로는 제일 많이 소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940년대 그 이후부터 어제 오늘 나온 잡지 창간호까지 제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엄청나죠. 이게 창간호로서의 그 양으로 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모으신 잡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요즘 뭐 영상과 전자 매체에 밀려서 사실 뭐 활자 매체가 뭐 죽었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잡지는 생활 정보지죠. 이것은 이제 곁에다 두고 아주 심도 있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잡지 편집의 그 어떤 미적 매력 이런 게 또 담겨져 있죠. 그렇죠? 전자 매체나 그렇죠? 영상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잡지의 그 매력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잡지 초토는 그 발행인이 그 열정을 쏟은 거죠. 2, 3년의 기획견을. 그렇죠. 시대상도 반영, 시대 거울인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한 점, 두 점, 그건 한 40년이 됐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예. 그래서 많은 요즘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도 학문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 잡지학을 전공하는 그런 그 학과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잡지의 자료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학 도서관이나 이런 그 국립도서관 같은 데도 잡지는 잘 보존이 안 돼 있고, 뭐 지금 없어진 거 지금 어디서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걸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제 집을 많은 잡지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40년 세월 제가 이렇게 한 점, 두 점 모아온 것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세월이고 대단한 양인 것 같은데요. 그런 방대한 양을 수집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이제 지방 출장을 가면 출장 일을 얼른 끝내고 제가 좀 고소방을 많이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잡지 창간호만 이렇게 찾아내서 어떤 아주 오래된 귀한 거 이런 것도 발견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현금이 없어갖고 이 결혼 기념 시계를 좀 맡겨놓고 이렇게 온 적이 있죠. 근데 옛날에 출장 자주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한 달 후에 내가 찾아간다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찾으러 가니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는 소매치기 당했다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데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됐지만, 그런 정도로 제가 열정을 쏟아온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이해도 하시고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같이 동반자가 돼서, 같이 또 그런 분야에 같이 취미를 갖고, 지내고 있죠. 특별히 회장님만의 이게 욕심이고 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많은 세월을 돈 되는 걸 모았다면은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할 때 이제 저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거 쓸모없는 짓거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사실은. 그러나 저는 수집가란 말 싫어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도 안 되는 걸 왜 모으냐. 수집이라는 건 돈 되는 거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I am not collector 그런다. 수집가는 아니다. 보관자일 뿐이다. 우리 한국 동란 때 부모 잠깐 잃어서 미아를 고아는 보호하듯이 보관자로서 이 잡지를 필요로 한 사람이 언젠가 날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 정년하신 교수분들도 자기 전공 분야의 잡지 처토, 자기 글도 쓰고 그런 책이 있을 거 아닌가 한 100여 권씩 갖고 있던 거 정년하면서 저한테 많은 분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분 거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집가가 아니라 보관자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지 모르지만 보관자일 뿐입니다. 네. 그렇게 소중하게 모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은 꿈일까요? 작은 소망?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좀 주세요. 예. 제가 아주 오랜 꿈입니다. 이제 잡지 박물관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 혼자 이게 어떤 닫힌 공간에다 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열람을 하고 또 필요한 분은 카피도 해가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활용도가 높게. 그렇죠. 그래서 보관할 때 당시 취지가 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전화로 어느 잡지에 창간사를 복사해서 달라든가 이런 거 또 이런 잡지가 있습니까? 문의하는 전화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주 멋있는 그런 잡지 박물관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 혼자 힘 갖고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독지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수원은 타도시에 비해서 예술 활동이 많은데요. 그런 곳에 가보면 여지없이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활동을 참 왕성하게 하셔서 참 좋긴 한데 지금 갖고 계신 그 연세에 그러한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저는 그 어떤 그 책임감, 그렇죠? 그 열정적인 그런 책임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한자 풀이할 때, 사람인, 플러스 좋을 양. 그 사람인하고 좋을 양 합치면 그게 식자입니다. 네. 밥 식자. 네. 밥이라는 게 뭐 꼭 보면 쌀밥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또 정신을 지탱해주는 그 영양가는 모두 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게 뭐 입으로 취하는 먹는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먹는 것도.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봅니다. 네. 또 많이 쓰고 이런 것이 이만큼 유지하게 된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금융인으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오랜 세월 예술인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어느 위치에 있는 나가 보다 더 나 같은지 꼭 집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인생에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뭐 직업의 선택, 네. 또 이 배우자의 선택, 뭐 가치관의 선택, 뭐 세 가지를 듭니다만은 직업의 선택 중요하죠. 직업으로서 금융인으로서 한 30년 봉직하면서 그거는 어떤 그 담이 있었죠. 담 속에서 생활한 거죠. 그 룰을 지키고. 내 의지보다는 그렇죠. 돌다리를 두들겨도 건너도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네. 울타리가 없는 거죠. 울타리 없으면 행복을 느끼죠. 네. 그렇죠? 우리 하늘에 나는 새가 울타리가 없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듯이 또 우리가 그 예술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생존 이상의 그 아름다움과 어떤 감동을 추구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건 직업으로서 젊으나 열심히 해온 과정이고 그거 꼭 둘을 대비한다 하는 건 뭐하지만은 지금 있는 예술인으로서 이 자유로움 이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아주 만족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생각도 젊어 보이시고 또 활동하시는 여기저기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육체도 젊어 보이시는데 참 부럽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우리 회장님의 어떤 예술관 또는 창작관, 기타 등등에 갖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소망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예. 이 예술이라는 것은 삶의 불꽃이라고 봅니다. 또 이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감동은 바로 우리 생활하는데 삶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원이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서는 행복한 도시에 그 행복의 추구를 예술단체의 책임을 맡으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질 높은 그런 예술 공연을 통해서 펼쳐나가도록 앞장설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젠 뭐 자녀 3명도 다 일가를 다 이뤘고, 출가가 다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를 뭐 보좌해준 제 처와 함께 저 같이 동반자로서 남은 세월. 그야말로 시민도 행복하게 하지만 저도 행복한 가정 삶을 꾸려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예술 세계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가고자 하는 것이 남은 저의 꿈이죠.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완성품을 꿈꾸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장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창작 활동 그리고 수원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노력 경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